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데이터가 산업 곳곳에서 어떻게 쓰이고 다른 기술들과 만나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는 혼자서는 빛나지 않습니다. 현장의 센서, 사람의 맥락, 그리고 서비스의 목표가 연결될 때 숫자는 문장이 되고 문장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IoT, 핀테크,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사례를 따라가며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세 단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둘째, 데이터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설명과 지표로 바꿉니다. 그리고 셋째, 설명을 근거로 자동화 혹은 반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실행합니다. 이 세 단계에 공통으로 필요한 안전장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출처와 기록,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성능, 지연시간 관리입니다. 이 4가지를 기본값으로 깔고 각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즉 IoT와의 융합입니다. IoT는 한마디로 사물의 감각입니다. 도시의 교통신호기, 공장의 설비, 농장의 토양 센서, 건물의 전력계, 병원의 웨어러블까지 사물이 스스로 상태를 말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빅데이터가 더해지면 많은 센서의 작은 목소리가 한눈에 보이는 큰 이야기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시에서는 교차로의 혼잡도, 버스의 위치,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이 데이터를 1분, 5분 같은 시간 단위로 요약해서 지금 우회가 필요한 구간, 신호주기 조정이 필요한 교차로, 취약지역 경보 필요 같은 결정 문장으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늦게 들어오는 데이터까지 적절히 반영하되 너무 늦은 데이터 때문에 전체가 멈추지 않게 하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시간창을 정하고 늦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기준선을 두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치는 명확합니다. 통행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사고, 위험 감소 같은 숫자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스마트팜을 보겠습니다. 토양 수분, 온도, 습도, 일사량, 병해충 카메라가 말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물주기와 환기, 영양액 농도를 제한합니다. 오전 10시 8분 관수, 오후 3시에 5분 환기처럼 사람이 바로 시도할 수 있는 문장으로 내려주죠. 만약 병해충 의심 이미지가 감지되면 과거 사례와 비교한 근거, 신뢰, 그리고 즉시 격리 권고 같은 행동 옵션까지 함께 제시됩니다. 데이터는 여기서도 문장으로 번역되어 행동을 부릅니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장과 같은 통신이 불안한 환경에서는 모든 걸 클라우드에 맡기지 말고 기기 가까운 곳에 1차 판단을 하도록 분산해 둡니다. 전력이 깜빡여도 기본 안전 동작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현장의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조와 설비, 유지 보수도 빅데이터의 대표 무대입니다. 설비의 진동, 온도, 전류 패턴은 고장 전조를 아주 미세하게 드러냅니다. 과거의 정상 패턴과 비교해 이상을 빨리 잡아내면 계획된 점검으로 바꿔
정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탐과 미탐의 균형입니다. 괜히 자주 멈추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놓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알림의 인계값을 고정하지 않고 설비별, 시간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합니다. 현장은 차이를 잘 압니다. 이 라인은 밤 근무의 온도가 2도 높게 나온다 같은 맥락을 데이터에 반영해야 오탐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핀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은 숫자와 확률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신뢰와 규범의 세계입니다. 빅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일을 잘합니다. 첫째, 이상거래 탐지, 거래 금액, 시간, 위치, 기기정보, 과거 패턴을 합쳐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잡아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설명입니다. 고객에게 차단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불안함이 남습니다. 해외 결제 3분 간격 5회, 과거 패턴과 불일치 같은 간단한 설명과 함께 확인을 요청하면 납득이 생깁니다. 둘째, 개인화된 금융 제한, 소비 패턴과 자산 현황을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의 한도나 상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고객 보호입니다. 과도한 대출 권유나 불리한 조건의 추천을 피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규정 준수와 리스크 관리, 거래 로그, 통화 기록, 문서들을 빅데이터로 모아 의심 패턴을 자동 점검하고 감사에 대비해 출처와 변경 이력, 승인 기록을 남깁니다. 금융에서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동화는 빠르게, 승인과 책임은 명확하게. 사람이 마지막 확인을 한다는 신뢰의 장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스케어와 웨어러블도 빅데이터의 성장 무대입니다. 심박, 호흡, 수면, 활동량, 혈당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하루, 일주, 한 달 단위로 요약해 개인의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지난주 대비 평균 수면 42분 증가, 깊은 수면 비율 5% 상승, 오후 늦게 카페인 섭취 후 심박 변동성 감소와 같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면 사용자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병원 기록과 결합될 때 반드시 민간 정보를 가리고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의료에서는 모든 자동화가 의료진 승인 전이라는 문구와 함께 근거 문헌이나 가이드라인을 붙여야 합니다. 이 작은 문장이 신뢰를 지키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은 사용자를 디지털 세계에 몰입시키는 기술이고, 증강현실은 현실 위에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메타버스는 여러 사용자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을 뜻합니다. 여기서 빅데이터는 경험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엔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의 경우 유럽의 특정 지역으로 전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곳의 풍족한 내용과 전시장의 다양한 그림들, 모네, 마네, 세잔느 등의 다양한 그림들이 현실을 바탕으로 등장되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의 다양한 의상들, 식사의 메뉴에서 보이는 추천된 다양한 요리들 등등이 사실을 바탕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이것이 가상현실의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가상현실 전시는
유럽의 특정 지역 미술관 전시장의 지도, 방의 구조, 작품의 배치, 조명 등의 데이터에 기대어 재현됩니다. 작품의 메타데이터, 색채 정보, 관람 동선, 지역 복식 아카이브, 식문화 자료, 도시, 지형 정보가 한 장면씩 정확히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적인 장면들 사이에서 보고 싶은 순서와 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현실에서 빅데이터가 하는 일입니다. 먼저 전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벽면에는 마네, 모네, 세잔느 등의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작품의 크기, 매체, 색채 팔레트, 배치, 위치 같은 정보가 그대로 반영되고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구도와 거리감이 실제 전시의 감각에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여 봅니다. 모네, 그리고 마네, 그리고 세잔느를 보고 싶다면 메타데이터와 관람체류, 혼잡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권장된 동선이 한 줄로 안내되는 것입니다. 작품은 제자리에 있고 우리는 순서만 바꾸어 걷습니다. 작품 앞에 서면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물결 위로 스치는 반사, 유리 코팅의 미세한 빛 번짐, 붓결의 방향과 두께감이 조명 조건과 작품 재질 정보에 맞춰 자연스럽게 보정됩니다. 촬영이 필요하다면 왜곡과 반사가 적은 포인트가 몇 곳 제한됩니다. 이제 사람들, 즉 관람객의 의상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가상 공간에 등장하는 복식은 임의의 꾸밈이 아니라 지역, 계절, 시대 아카이브의 근거에 채워집니다. 초여름 해안 도시라면 린넨 재킷과 스트로햇이 자연스럽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1920년대의 시간대에는 아르데코 패턴과 클로시 해트가 활성화됩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대신 시대, 계절, 버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시장 한 칸의 카페를 지나며 메뉴를 살펴보시면 추천되는 요리들이 역시 사실을 바탕으로 채워집니다. 지역 식문화와 제철 식재 정보, 실제 운용 기록이 합쳐져 지중해 해산물 수프, 토마토 브루스케타, 현지 치즈 플래터, 지역 포도 품종의 하우스 와인 같은 구성이 제시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 도시와 지형을 체험해보면 길의 폭과 보도 패턴, 건물의 높이, 표지의 위치는 지리 데이터가 정해주고 우리는 관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길, 소음, 보행량 낮음 또는 전통거리, 문화재 밀집, 혼잡이 높아지면 대체로 경로가 한 줄로 제시됩니다. 증강현실은 화성 테라포밍의 연구실에서 그림과 사진 연구실에 체험형 우주 장비들로 초점을 잡아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해주지요. 우리가 화성 테라포밍 연구동의 그림과 사진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테이블 위에 시편, 현미경, 대기 조성 장치, 체험형 우주복과
도킹 장치 같은 설비 위로 필요한 정보가 한 줄씩 겹쳐 보입니다. 이 정보들은 실험 기록과 장비 매뉴얼, 공개 논문에서 다져진 사실에 기대어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보기 방식을 고를 뿐 수치는 임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 시편 관찰 구역입니다. 붉은 토양 아날로그와 암석 단면 샘플을 비추면 입자의 굵기와 색소 구성, 수분 반응 같은 핵심 지표가 간단한 문장으로 나타납니다. 시편을 기울이면 기공의 방향성과 균열의 진행이 선으로 그려지고 촬영된 이미지 위에 층리가 얇게 겹쳐집니다. 더 깊게 보고 싶으면 요약 보기와 세부 보기를 바꿔 읽습니다. 변화는 오직 시편을 바꿀 때만 일어납니다. 다음은 체험형 우주복 코너입니다. 헬멧을 카메라로 비추면 내부 압력, 온기, 공기 정화 상태가 안전 범위와 함께 나타납니다. 경보 인계는 제조사 문서와 시험 기록을 따라 고정됩니다. 사용자는 현장 시나리오만 선택합니다. 모래바람 상황, 혹한 상황, 산소 전략 상황 같은 선택지입니다. 장비의 작동 원리와 제한은 사실에 머물고 체험은 그 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바이오 돔 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잎사귀와 졸업편을 위해 빛의 세기, 성장 속도, 물 수량량이 시간 흐름에 맞춰 간단한 선으로 그려집니다. 이 값들은 센서 로그와 실험 노트에서 온 사실입니다. 사용자는 관점을 고릅니다. 산소 생선 보기, 물 회수 보기, 영양순환 보기 같은 선택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보이는 층만 달라집니다. 대기 조성 장치 앞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기, 산소 보관 모듈, 순환 파이프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시됩니다. 병목 구간이 색으로 드러나며 운영 매뉴얼에 있는 조치만 제한됩니다. 필터를 교체할지, 유량을 잠시 줄일지, 점검을 예약할지 같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절차는 사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형과 기후 테이블입니다. 고도와 사면 방향, 표토 성분, 계절 바람과 먼지의 흐름이 지도 위에 얹혀 나타납니다. 전력 생산과 물, 포집에 유리한 지점이 색으로 표시되고 우리는 계획 경로만 고릅니다. 에너지 우선 경로, 물 회수 우선 경로 같은 선택입니다. 지형은 고정이고 해석과 경로만 달라집니다. 화성 테라포밍 연구실의 증강현실은 장비와 시편, 환경의 사실 데이터를 현장 위의 담백한 문장으로 겹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기 방식과 시나리오, 경로만 선택합니다. 장면은 사실로 단단하고 선택은 가볍습니다. 메타버스의 경우는 실제 성인이나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나볼 수 있는 장면으로 풍족한 성인이나 예수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시간과 장소, 풍습과 언어, 기록과 사본, 의복과 음식 같은 풍부한 사실 정보로 채워집니다. 체험자는 관점과 해설의 깊이만 선택합니다. 먼저 호숫가 장면입니다. 바람의 결, 물결의 결, 어망과 배의 모양, 마을의 배치와 길의 폭이 역사와 지형 자료에 따라 재현됩니다. 현장 관찰에서는 소리와 움직임이 중심이 되어지고, 해설 동반에서는 배경 설명이 간단히 겹쳐집니다. 그물의 쓰임, 옷감의 재질, 빵과 생선의 식문화 같은 사실이 짧은 문장으로 따라옵니다. 장면은 고정이고 설명의 양만 달라집니다. 말씀의 장면에서는 언어가 살아납니다. 당시의 발화 리듬과 비유의 구조가 소리에 실려 나오고, 옆에는 간단한 풀이가 붙습니다. 씨앗과 땅, 들음과 열매 같은 핵심어가 조용히 강조됩니다. 번역 방식은 직역과 의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장은 기록과 주석의 근거를 지키며 사용자의 선택은 읽는 방식에만 미칩니다. 산 위의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의 자리, 나이대, 옷차림은 연구된 범위 안에서 배치됩니다. 체험자는 가까이에서 표정과 발성을 보거나 멀리서 지형과 군중의 흐름을 볼지 선택합니다. 같은 장면을 여러 관점으로 반복해 볼 수 있으며 장면 자체는 근거 안에서만 변합니다. 만남과 치유의 장면에서는 길을 터주는 사람들, 망설이는 손짓, 둘러선 이웃의 표정 같은 요소가 당시의 관습과 규범을 반영합니다. 사회적 배경 설명을 켤 수도, 감정의 흐름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장면은 과장의 대신 근거에 머무릅니다. 도시의 성전 인근에서는 돌의 크기와 길의 경사, 기둥의 간격과 뜰의 동선이 자료에 근거해서 있습니다. 군중이 많아지면 동일 품질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며 배치와 해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조용한 관람과 토론 동반 중 하나를 고릅니다. 토론을 켜면 관련 구절과 주석이 나타나고, 조용한 모드에서는 소리와 침묵이 장면을 이끕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방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관점으로 본 것과 느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운율, 거리와 자리의 의미, 비유의 칭의, 군중의 반응. 개인 메모에서는 자동으로 근거가 붙습니다. 지형과 풍습, 언어와 기록, 의복과 음식의 출처가 조용히 표시됩니다. 체험은 다채롭지만 바탕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체험은 풍부한 예수님 관련 사실 정보로 장면을 고정하고, 많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관점과 해설의 깊이만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도 각자 깊어지고 다르게 보아도 근거는 하나로 모입니다. 증강현실은 연구실의 사실을 눈앞에 겹쳐 읽게 하고 메타버스는 시간과 장소의 사실을 함께 체험하게 합니다. 두 길 모두 빅데이터가 장면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볍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풍성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